자고 있는 모습들, 심지어는 뭐 총을 이렇게 바닥에 꽂아놓고 한가롭게 누워서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더 놀라운 거는 북한에도 여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군과 여군이 그냥 작업을 하다가 연애하는 장면도 제가 포착을 했어요. 야, 이게 군인들이 맞나 할 정도로 북한의 남군 여군이 막 이렇게 서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돌을 뒤에서 몰래 던지고 서로 막 이렇게 피하면서 뭐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현재 북한 부대와 군인들에 대한 처우 실태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북한군, 남한군 과연 어느 것이 더 병력이 우세할까? 뭐 북한군, 남한군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군, 남한군 싸워서는 안 되겠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단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 안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이제 지켜가야 되는 거는 뭐 확실한 거죠. 북중 국경에서 흔히 이 북한 군인들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뭐 총을 들고 이렇게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또 북중 국경의 경비가 강하다니까 막 북중 국경에서 바라보는 이 군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군인다운 그런 어떤 각이 잡혀 있고 뭐 군기가 충천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북중 국경에서 바라보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 또 뭐 대낮에 초소에서 자고 있는 모습도 촬영할 수가 있었고, 물론 제가 그것을 이제 얼굴은 또 모자이크하고 이렇게 공개하긴 했지만 자고 있는 모습들, 심지어는 뭐 총을 이렇게 바닥에 꽂아놓고 한가롭게 누워서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또 식량을 구하러 가는 군인이 기차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플랫폼에 누워서 자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북한에도 여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군과 여군이 그냥 작업을 하다가 연애하는 장면도 제가 포착을 했어요. 정말 야, 이게 군인들이 맞나 할 정도로 북한의 남군 여군이 막 이렇게 서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돌을 뒤에서 몰래 던지고 서로 막 이렇게 피하면서 뭐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자기 이렇게 좋아하는 여군을 데리고 막 풀숲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보여요. 그런 것만 보면 야, 이게 정말 군인들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나태해 보이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북한 군인들의 정신력입니다. 10년 동안 복무하면서 남군과 여군이 같이 이제 막 섞여 있고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으니까 굉장히 나태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남조선에 대한 적개심을 교육을 받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북한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조직에 가입돼야 돼요. 어릴 때 4살 때 되면 타거스에 들어가는 거죠. 초등학생이 되면 소년단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소년단의 노래가 있는데 이 소년단 주제곡이에요. 이게 보면 가사가 혁명의 후비대로 배워나가자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들은 장군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 혁명의 후비대로 배워나가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혁명의 후비대요. 초등학생에게 혁명의 후비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붉은 넥타이를 메고 마치 군사조직처럼 아이들을 교육시키잖아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또 청년 동맹에 가입합니다. 직장에 가면은 직업 동맹에 가입하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농업 동맹에 가입해요. 여성은 여성 동맹에 가입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다 조직 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체계가 굉장히 북한에는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어릴 때부터 남조선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동맹 특히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게 청년동맹 행진을 하는 장면인데 청년들이 지금 횃불을 들고 지금 이 글씨를 지금 새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경악할 수준이에요. 한국의 군인들에게 이렇게 시켜도 못합니다. 이걸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어떤 조직력, 사기, 그 다음에 정신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군이 가히 쫓아올 수 없는 거, 따라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과 남한의 군 전력을 비교할 때 어떤 무기 체계라든지 또는 이 정신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북한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나요? 제가 북중 국경에서 본 장면 중에 정말 놀라웠던 것은 총을 겨누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중학생이 되면 다 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로 만든 목총 훈련용 총입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렌즈가 새를 찍는 큰 렌즈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총을 쏘는 자세가 되거든요. 압록강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말을 하면 서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그 아이가 저를 본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카메라를 겨눴고 그 아이는 저에게 총을 겨눴어요. 그 아이가 사실 군인이었다면 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군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총을 겨누는 거.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저에게 총을 겨눴다라는 거, 저는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지만 반대편에 보이는 이 낯선 사람에게 그냥 총을 겨눌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건너편에서 얘들아 안녕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한국말을 쓴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 아이들 같으면 손을 흔들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거나 했겠죠. 근데 북한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신용을 하거나 발로 날아차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욕을 했습니다. 가라 이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썼다는 이유만은 그 정도로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남한에 대한 적개심, 미제국주의 원수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자라면서 그대로 군사훈련에 적용된다라는 점은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결국은 남북한 간에 우리가 군사력을 비교하지만 그 정신력만큼은 북한이 결국은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신력의 일환으로 천리행군도 있나요? 또 하나 제가 놀라웠던 게 배낭을 메고, 이거 완전 군장입니다. 배낭을 메고 비포영도를 달려가고 있는 이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뒤에 구호를 써놨습니다. 일당백, 총폭탄, 이런 구호를 지금 배낭에 새기고 행진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바로 천리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리행군은 400km거든요. 서울 부산이 500km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지금 아이들이 걸어갑니다. 이게 왜 걸어가냐면 저도 예전에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가면 반드시 김일성이 태어난 만경대 생가를 갑니다. 고향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가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생가에서 김일성이 14살의 나이에 거기를 떠나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왜 건너갈까요? 바로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이라고 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천리길을 걸어갔다고 가르치거든요. 그 길을 지금도 북한의 아이들이 그대로 걷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보내느냐? 바로 겨울입니다. 이 지역이 백두산 지역과 인접하기 때문에 한겨울에 칼바람이 붑니다. 북한 당국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한겨울 백두산 칼바람을 볼때기에 맞아봐야 진정한 혁명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갓 중학생 정도가 된 아이들을 천리행군 400km를 행군시키면서 그 배낭 안에 총폭탄, 일당백 이런 군사용어를 붙입니다. 총폭탄이 뭡니까? 자기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폭탄, 자폭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총폭탄 정신이에요. 그게 중학생 아이들이 지금 고를 달고 천리행군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죠. 북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권 실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에서 아동 노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계 어디에도 북한의 어린이와 같은 모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드시 일을 하러 나가서 할당량이 있는 거고 배우자,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심지어는 학교에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라는 구호가 지금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배움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한 거죠. 그냥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노예와 같은 삶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북한 인권을 얘기를 할 때 다양한, 예를 들면 정치 사상의 자유도 있고 뭐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있고 생존권, 또 식량권, 뭐 심지어는 여성권도 있지만 저는 이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게 바로 북한 체제의 지금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항의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아이들이 그러한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동학대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아동학대가 김정은 한 사람만을 위한, 그의 정권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저 북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북한 사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통일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통일이 뭐 북한의 지하자원 캐고 평양에 냉면 먹으러 가고 벽산에 수학여행 가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통일의 의미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풍요로움과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저는 그게 통일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뭐 반시대적이고 뭐 통일을 지금 왜 주장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이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에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 문제 그냥 뭐 북한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더 북한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제 유튜브 통생통사입니다.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강동원 TV, 강동원 아니고요. 네, 강동원 TV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 길을 묵묵히 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